자, 오늘은 화학 제3강 폭발 방지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의 원리 및 특성. 폭발, 가연성 기체 또는 액체에서 열의 발생 속도가 열의 방산 속도를 상회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폭발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화재의 종류에는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계십니다. 화재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이렇게 구분하시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이렇게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색상을 보시면은 A급 화재는 백색, B급 화재는 황색, C급 화재는 청색, D급 화재는 무색. 그래서 화재의 A, B, C, D급과 종류, 일반, 유류, 전기, 금속 화재, 색상, 백, 황, 청, 무색. 요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의 종류를 보면은, 이 폭발에 보면은 화학적 폭발에 산화 폭발, 정화 폭발, 촉매 폭발, 분해 폭발이 있습니다. 시험에 여기 폭발의 이 종류와 분류가 있는데 폭발의 분류를 보시면은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핵폭발 이게 공정별 분류고 물리적 폭발에 기상폭발, 기체 상태 폭발입니다. 가스 폭발, 분무 폭발, 분진 폭발, 응상 폭발 이건 고체, 액체 상태의 폭발입니다. 수증기 폭발, 전기 폭발, 전선 폭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상 폭발의 세 가지, 응상 폭발의 세 가지, 화학 폭발 요거 구분하시는 것 필기에서 다음 중 기상 폭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응상 폭발의 분류에서 중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적 폭발, 기상 폭발, 응상 폭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파, 폭격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소파는 일반적으로 연소되는 속도, 전파 속도. 일반적으로 연소파는 진행 속도가 0.1에서 10m/s 정도. 폭격파는 진행 속도가 1000에서 3500m/s. 그 다음에 폭격 유도 거리. 폭격파라 하면은 급작스럽게 충격파 일종입니다. 급작스레 전파 속도가 마하속도 이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을 폭격파라 합니다. 그래서 이 폭격파의 유도 거리에서 완만한 연소 속도가 격렬한 폭격으로 발전하는 거리를 폭격 유도 거리라 합니다. 그럼 이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이 어떤 것인가? 정상의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가스일 경우에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가늘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저마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이 폭격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폭격 유도 거리 짧아지는 요건 중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 폭주를 한 말이 있는데 온도, 압력,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함수적으로 증대되고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상승해서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것을 반응 폭주, 급격한 반응 폭주 이런 용어를 씁니다. 급격한 반응 폭주가 있으면 거기에는 무엇을 설치한다? 파열판을 설치한다.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소파의 진행 속도와 폭격파의 진행 속도 DID가 짧아지는 요건 그렇게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폭발 원인 물질의 상태에서 보면은 기상 폭발이죠. 기상 기체 상태의 폭발에서 아까 앞서 봤습니다. 가스 폭발, 분무 폭발. 가스 폭발은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폭발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가스는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프로판. 분무 폭발.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의 미세한 액적이 무상으로 되어서 공기 중에 부여있을 때 발생하는 폭발을 분무 폭발이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분진 폭발. 분진 폭발. 분진 폭발의 대상 광물질은 금속 분진,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에 대해서 많이 시험에 물었습니다. 알루미늄, 금속 분진에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맥분, 분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분진 폭발이 됩니다. 그 분진 폭발에는 분진, 즉 우리 대기 중에 먼지 같은 거 금속 가루다 이 말. 금속 가루. 그 미스트 이런 것들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는 공기와 혼합할 때 발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것이 분진 폭발이라 한다. 그래서 분진 폭발의 대상 물질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분 이렇겠습니다. 농산물에는 밀가루, 전분, 솜, 담배가루 있지만 여기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분 이 정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대상 물질의 광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분진 폭발의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주어진 최소 크기 이하이어야 한다. 부유된 입자 농도가 어떤 한계 범위에 존재해야 한다. 부유된 분진은 거의 유일하게 분포한다. 이 분진 폭발의 과정을 보면은 입자 표면에 열 에너지가 주어져서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것이 분진운으로 비산합니다. 즉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이게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날아다닌다. 입자 표면 분조가 열분해해서 기체 상태로 입자 주에 방출하게 돼서 이것이 분산되어서 어떤 점화원에서 접촉이 되면은 1차 폭발 혹은 전면 폭발해서 그 다음 2차, 3차 폭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분진 폭발의 과정의 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분진 폭발의 과정입니다. 분진이 퇴적, 그 분진이 구름처럼 비산 날아다니고 분산되어서 점화원에 접촉이 되면은 전면 폭발, 2차 폭발 혹은 1차 폭발, 2차 폭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의 영향인자 있습니다. 분진 폭발에 발생되는 그 인자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에서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성이 크다. 입도와 입도 분포. 이 입도는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은 것일수록 그 다음에 입경에 입자를 함유하는 분진 폭발이 발생하는 폭발성이 높은데 이 입자가 알갱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모래알같이 모래알과 모래알과 바위를 비교한다면 모래알 이것이 표면적이 사실 입자가 적다는 얘기는 표면적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적을수록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입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적다. 적은 것이 잘 일어난다. 입자의 형상과 표면의 상태, 산소에 의한 신선한 표면을 갖고 폭로 시간이 짧은 경우 폭발성은 높게 된다. 또 수분은 분진의 부유성을 억제하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은 물과 반응하면 기체를 발생하죠. 그래서 금속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우리 이렇게 위험물의 종류에서 그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특히 이류에는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것은 물을 만나면 수소를 발생한다. 또 제3류 같으면 잠깐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아까 삭제했는데 응상폭발을 하면 기체와 액체와 고체와 액체 상태의 폭발을 응상폭발입니다. 이 응상폭발에는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선 폭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응상폭발의 종류 세 가지만 좀 아시면 됩니다. 이 수증기 폭발에 지난번에 예방 대책을 한번 묻긴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증기니까 어떤 로 내에 작업장 바닥, 로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즉,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 내에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작업장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고온 폐기물도 건조하게 하고, 주수 분쇄 설비를 안전하게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폭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 폭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면 응상 폭발의 세 가지. 수증기, 증기, 전선 폭발. 그 다음 화학적 폭발. 화학적 폭발을 하면 대표적으로 분해 폭발, 산화 폭발, 충화 폭발, 촉매 폭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류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의와 이런 건 그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분해 폭발, 아세틸렌, 가스 분자의 분해에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해 폭발. 그 다음에 산화 폭발, 중화 폭발, 촉매 폭발, 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폭발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발 현상에는 슬롭 오버, 보일 오버, 프로스 오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VC와 블레비가 있습니다. 슬롭 오버, 보일 오버, 프로스 오버는 다 뭔가 넘쳐 흐른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롭 오버라는 만약에 탱크에 화재가 나면은 어떤 탱크에 여기서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물로 불을 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 물과 함께 탱크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 슬롭 오버. 화재 시 물 또는 포란 얘기는 물에서 여기에 그 중탄산 칼륨을 화학약품을 넣어서 이거 거품으로 만드는 걸 포랍니다. 거품을 만드는 거. 물줄기라서 물과 포를 이용해서 그 불을 끌 때 화재를 진압할 때 물과 위험물이 같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을 슬로우 오버다. 보일 오버. 탱크 밑에 저부에 물 또는 기름, 유화액이 수증기로 변해 갑작스런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 이것을 보일 오버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 또는 포를 이용해 방사할 때 위험물과 함께 밖으로 흘러넘치는 현상. 이것은 탱크 저부에
물 또는 기름, 에멀전 같은 게 수증기로 변하면서 갑작스레 탱크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 보일 오버. 프로스 오버. 저장 탱크 속에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급격한 부피가 팽창하죠.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유류가 탱크 밖으로 분출한다. 유류가 탱크 밖으로 분출. 이게 프로스오버다. 전부 다가 탱크 밖으로 흘러 넘치는 현상. 그게 오버, 슬로브 오버, 보일 오버, 프로스오버. 폭발 현상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발 현상에서 가볍게 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UVC와 블레비 이 두 가지 정의는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UVC가 뭐냐면은 가연성 가스, 기화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나 가스 등이 저장된 고압 가스 용기 저장 탱크고 파일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거기서 만약 이러한 탱크가 있다 하면은 이 탱크가 파열이 되어서 여기 있는 가연성 액체 기체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구름처럼 여기서 크라우드 이게 한문으로 구름 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방계 증기운 폭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나오니까 여기 구름처럼 또 다니다가 저마원에서 착화되어서 폭발되는 것. 이것을 저게 unconfined, 즉 저거는 제한되지 않는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방계 베이퍼, 증기, 크라우드, 구름, 운자를 썼습니다. explosion 폭발, 개방계 증기운 폭발, 우리말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탱크 내에 폭발이 되었을 때 여기 가연성 액체 같은 것이 있을 때 역시 밖으로 흘러나와서 구름처럼 또 돌아다니다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되는 현상을 UVCE다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3, 4년 전에 그 고향 저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사람이 풍등을 날려가지고 그것이 점화원이 되어가지고 탱크가 폭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현상과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에 유증기가 가연성 액체가 불에 탈 수 있는 그 액체가 있으면은 유증기가 여기 떠돌아 다니다가 그 풍등에 이 점화원이거든요. 풍등에서 접촉이 되어서 폭발했다 이 말. UVC. 그 다음에 블레비가 있습니다. 블레비. BLEVE. 이거 전부 다 앞에 자를 줄여서 약자로 Boiling Required Expanding Vapor Explosion에서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 요게 단어가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 탱크의 내부에 가연성, 인화성 액체 같은 게 여기가 팽창합니다. 이 증기가 비등하고 팽창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탱크가 폭발한 겁니다. 압력이 그게 요 주위에 가연성 액체라 봅시다. 가연성 액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탱크에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열에 의해서 이 탱크 내에 있는 이 증기가 비등하고 팽창해서 그 설계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블레비다 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인화성 액체가 탱크 내 화재로 인해서 장시간 노출되어서 탱크 내에 있는 액체가 급격히 비등하고 그 증기가 팽창하면서 탱크 내 압력을 설계 압력을 초과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비등, 전기가 팽창해서 탱크 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한다. 비등, 액체, 팽창, 전기, 폭발, 요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화성 액체가 화재로 인해서 그 급격히 비등하고 전기가 팽창하면서 그 설계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하는 현상, 이게 불랩이다. 그래서 UVC와 불랩에 대해서는 시험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기에서도 스시오라고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폭발의 원리는 그냥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좀 체크해야 될 항목은 가스 폭발 범위의 영향 요소에서 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폭발 범위도 일반적으로 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폭발 범위도 넓어진다. 이건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변화가 없으나 상한값은 높아진다 하는 것. 여기다 여러분 체크를 교재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변화 없으나 상한값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 농도 이하에서는 폭발성 혼합가스 생성이 어렵다. 압력이 1기압보다 낮을 때 폭발 범위는 큰 변화가 없다. 저압일 경우 발화 온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큰 변화 없어 상한값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지 않는 것으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산소 중에서 폭발 범위는 공기 중에서보다 넓어지며 발화점 과정은 낮아지고 연소 속도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거 당연하겠죠. 불활성 기체가 첨가될 경우 혼합가스의 농도가 희석되어 폭발 범위는 좋아진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 최소 발화 에너지나 화학 양론 농도보다 조금 높은 농도에서 극소값이 된다. 그 다음에 경보기 선정 기준, 이건 뭐 읽어보면 되는데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외에 설치하는 가연성 독성물질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 설비 주변에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가열로도 경보 설치한다. 가열로. 그 다음에 독성물질 충진용 설비에도 여기 보면은 건축물 가열로 독성물질 충설비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이라서 문제 기출을 잘 묻지도 않으면 나와도 크게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보기 설치 위치는 그거는 비중에 따라서 비중이 낮으면은 가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경보기는 위에 달아야 될 거고, 비중이 높으면 공기보다 높으면 가스가 가라앉으니까 어떤 바닥 밑에 어떤 건물의 하부에 설치해야 된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는 건축물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분, 건축물의 상부에. 상식이거든요. 가스 경보기에 경보 설정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폭발 하한계 25% 이하. 경보기가 인화 하한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폭발 하한계, 인화 하한계 하는데 25% 이하에서 작동되어야 되죠.
25% 이상이 돼서 작동하면 이미 그때는 폭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독성가스 누출 감지.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와 독성 가스 누출 감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보 설정치를 하는데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25% 이하에서 독성 가스는 30% 이하에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화성 가스 폭발 화재 방지 조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가?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한다.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아침에 오전 하루 8시간 근무가 타면은 아침에 작업 시작 전에 한번 측정하고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한번 또 측정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여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한다. 그 다음에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한다. 그 다음에 가스가 정체될 위험이 있는 장소 측정한다. 그 다음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는 4시간마다 한다. 이 4시간마다가 아침 시작 전에, 점심 시작 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작업할 때. 그러면 하루 8시간에 4시간쯤 되거든요. 그럼 4시간마다. 이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정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위험 있는 장소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측정한다. 건설에 가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수직갱이 20m 이상일 때 밑으로 지하로 20m 이상이 되면은 깊게 파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한 사람을 지명당하는 사람이 산소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과 이 말은 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농도의 인화 한계가 25% 이상이 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대피시키고 환기 통풍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인화 한계 25% 이상이 되면 근로자는 작업하지 마시오. 대피시켜야 된다. 그리고 작업을 또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환기 통풍시켜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화성 가스 폭발 방지 조치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인화 한계 25% 이상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는 대피시키고 통풍 환기시킨다. 이렇게